끝낼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말도 있듯이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각 분야의 우리 교수님들 모시고 코로나19 7차 대유행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자세한 내용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그간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코로나19 3대 팩트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코로나19의 경고 셋. 첫 번째, 작년보다 혹독한 겨울, 코로나19와 독감 트윈데믹의 현실화. 트윈데믹. 그러니까요. 실제로 올겨울에 독감 환자 수도 급증하고 있다는데 우려하고 있는 트윈데믹이 진짜 온 건가요, 교수님? 네, 실제로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표본감시체계 보고 자료를 보면요. 11월 중순으로 들어서면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그러니까 독감 바이러스죠. 독감 바이러스가 분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그때보다 시간이 지났으니까 전체 호흡기 바이러스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더 늘었을 텐데요. 사실 이번 겨울은 저희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거의 해제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정도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인플루엔자, 독감 바이러스 말고도 다양한 호흡기 바이러스들이 유행하고 있고 실제로 독감 바이러스도 같이 늘어나면서 이전부터 계속 걱정해오고 있던 이 독감과 코로나19가 같이 유행하는 그런 상황을 올해 맞이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두 바이러스에 동시 감염이 되면 각각에 걸렸을 때보다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도 더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비슷한 양상의 호흡기 바이러스가 같이 돌게 되면 사실 이러한 것들이 의료 체계에 미쳐지는 영향이 좀 클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실제로 환자분들의 진료에도 영향을 주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올겨울 또 춥다고 하는데 코로나19에 또 독감까지 유행한다고 하니까 이만저만 걱정이 아니네요. 그리고 제 주변에 보면 정말 코로나19에 걸려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좀 있고요. 근데 궁금한 게 이게 코로나가 이렇게 걸렸을 때요. 독감하고 연달아 걸리거나 동시에 걸렸을 때 어르신들은 더 위험한 건가요? 그러게요, 김 같아요. 교수님. 예, 가장 신뢰할 만한 의학 저널인 란셋에 발표된 영국의 연구 결과를 보면은요. 네. 코로나19 감염 환자의 3.2%가 동시에 독감이 감염돼 있습니다. 즉 그렇게 빈도는 높지는 않지만 문제는 이렇게 동시 감염된 경우에 사망률이 2배 이상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걸리고 나서 이후에 다시 독감이 걸리게 되는 순차적인 감염이 어떤지에 대한 인구 집단에서의 연구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동물 실험에서 그런 경우를 봤었을 때 질환이 훨씬 더 심하게 발생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연령이 많으신 고령자들이라 또는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코로나19나 독감이 걸렸을 때 고위험군이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훨씬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백신 접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예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결코 만만히 볼 일이 아닌데 이분들이 특히나 걱정이 됩니다. 보실까요? 위중증 사망률 급증, 어르신들이 위험하다. 그러니까 치명률이 독감 수준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인 거죠. 네, 많은 분들께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를 비교하시면서 이제는 안심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최근의 자료를 보면 코로나19의 치명률은 0.1%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인플루엔자를 보면 0.01% 정도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치명률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환자를 찾아내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코로나19는 진단검사를 적극적으로 받으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아지는 상황에서도 이 정도의 치명률이 나온다라는 의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치명률에 있어서도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감염의 전체적인 규모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신 분들보다 코로나19에 감염되신 분들이 수십 배 이상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치명률도 높고 감염의 규모도 매우 큰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19는 인플루엔자보다 훨씬 더 위험한 감염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도 뉴스를 보면 실제로도 코로나19 사망자 대부분이 어르신들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럼 어르신들 중에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 위험하겠어요. 그럴 것 같아. 네, 코로나19는 굉장히 독특한 감염병입니다. 대부분의 감염병은 나이가 어리거나 나이가 매우 많으면 위험하거든요. 하지만 코로나19는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계속해서 위험해지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연령이 20세 정도 증가하게 되면 위험도가 10배씩 증가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20대보다 60대가 거의 100배 가까이 위험하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기저질환이 있으신 경우에는 코로나19가 더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기저질환도 코로나19에서는 매우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시거나 연령이 높으시거나 기저질환이 있으신 이 세 가지 요인을 보유한 경우에는 치명률이 많이 높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코로나19의 경고 짚어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역시 알아볼게요. 재감염 시 사망률은 2배, 중증화는 3배 이상 쑥 높아진다. 엄청나군요. 아니, 근데 두 번째 걸리면은 면역력도 생기고 해서 처음보다 증상이 더 경하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아닌가요? 네, 뭐 그런 분도 있죠. 그런데 미국에서 분석해서 논문으로 발표했던 자료인데요. 미국에서 한 번만 걸렸던 분들 약 44만여 명, 그리고 2번 이상 걸렸던 한 4만 명, 또 전혀 감염되지 않았던 530여만 명을 대상으로 이제 그 이후에 입원이나 사망이나 또는 후유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질환이 생기는 위험이 어떻게 차이가 나나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봤더니 실제로 2번 이상 걸렸던 사람에 있어서 사망 위험이 한 2.17배 정도 높아졌고요. 입원할 위험도 3.32배 정도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여러 장기에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에 해당할 수 있는 질환들의 발생 위험도 높아졌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이제 질병관리청이 발표했던 자료이기도 한데요. 세 번째 감염된 사람의 경우에 처음에 걸렸던 사람에 비해서 치명률이 한 4배 정도 높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재감염에 대한 부분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